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20일 최병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이죠. 어제 그저께 저녁에 바로 주한미 대사관저가 대진년 학생들에 의해서 침입을 당했던 바로 그 시간에 외교 사절들을 초청해서 리셉션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 리셉션에는 111개국 대사와 17개국 국제기구 대표들이 다 참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우리나라와 관련이 있는 그 대사들 또는 국제기구 대표들한테 본인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평창으로 모아주신 평화와 화합의 열기가 2032년 서울 평양올림픽까지 계속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지를 당부한다.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라는 역사적 변화에 도전하고 있다. 우리는 그 마지막 벽을 마주하고 있다. 그 벽을 넘어야 또 대결의 시대로 넘어가지 않고 밝은 미래를 펼칠 수 있다. 남북 미 간의 노력이 우선이지만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한국당은 이 무슨 달나라 발언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뭐 바른미래당이나 이런 데의 논평도 부정적 일색입니다. 저는 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얘기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주한 외교 사저들을 초청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리셉션을 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며칠 전에 지난 15일이죠. 평양에서 전투축구가 있었던 그 직후라는 사실입니다. 아마 평양 그 축구가 이렇게 전투축구식으로 진행된다는 사실, 그거를 미리 우리 정부도 몰랐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날짜를 바꾼다든가 뭐 뭘 어떻게 변경한다든가 뭐 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15일 평양 축구가 있었던 것은 이미 예정됐던 것이고, 그리고 18일 이 외교관 초청 리셉션도 변경할 수 없는 일정이기 때문에 두 가지는 어차피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외교관 초청 리셉션은 여기가 이게 뭐 항상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자주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2032년 평양 서울 평양 올림픽에 대해서 지지와 당부, 저는 뭐 해야 된다고 보고요.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평양 그 전투축구라고 왜 하냐면, 당시에 뭐 일부 이제 화면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거칠게 나왔습니다. 우선 욕설을 막 퍼부었죠. 그 축구를 하는데 그 뭐 벤치에 앉아 있는 그 감독이나 뭐 이 그쪽에서 막 욕설을, 더군다나 이게 남북한 축구 아닙니까? 한국말로 하지 않습니까? 한국말로. 다 알아듣거든요. 거기서 뭐 예를 들어서 영어로 한다든가 뭐 뭘로 한다든가 그러면 뭐 상당수가 못 알아듣고 그러겠지만 다 알아듣는 거기서 욕설을 하고, 심지어는 주먹으로 우리 황인범 선수를 가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팔꿈치로 치고, 이게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보통의 축구에서 이런 비매너적인 현상이 뭐 보통의 축구에서도 흔히 있는 일이긴 하지만 여기 좀 심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백태클 같은 거 잘못하면은 그 다리가 부러집니다. 손흥민 선수 같은 사람 그 다리 하나가 얼마짜리입니까? 근데 거기 가서 굉장히 다치지 않고 돌아온 것만 해도 다행이다. 이게 축구를 하고 돌아온 국가대표 선수들의 일성이 이래서야 이건 축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평양은 산무 경기,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관중이 없었고, 그 다음에 중계도 없었고, 그 다음에 매너도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인데, 어쨌든 간에 만약 대통령이 북한에 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바로 외교관 초청 리셉션이죠. 그러면 바로 18일이니까 사흘 전에 있었던 이 축구 경기에 대해서도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을 했어야 한다. 북한에서 며칠 전에 지금 이 축구 경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축구 팬들이 얼마나 분노가 들끓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언급을 하지 않고 2032년 뭐 올림픽 얘기만 한다? 정말 동떨어진 얘기죠. 이게 국민 정서, 국민 감수성, 정말 없는 행위입니다. 도대체 누가 문 대통령의 이런 메시지를 써줬을까?
저는 그 감각에 혀를 내두를 지경입니다. 당연히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올림픽 얘기 할 수 있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만 그거보다 2032년은 먼 뒤의 얘기고 자 바로 며칠 전에 있었던 사흘 전에 있었던 그 평양 축구에 관해서 대통령이 그걸 비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언급이 있었어야 된다는 것이죠. 뭐 꼭 직접적인 언급을 안 하더라도 간접적으로라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언급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며칠 전에 그렇다고 평양에서 축구가 있었는데 남북한에 월드컵 예선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선전이 있었는데 이런 문제에 관해서 국민들도 불편함을 느끼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촉구하지만 축구뿐만 아니고 모든 다른 것도 글로벌 스탠다드, 국제 기준에 맞게 행동해 주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내년 6월에 북한팀이 서울에 옵니다. 서울에 오는 것도 우리는 성심성의 다해서 그 북한팀을 대접하겠다. 이 정도는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우리 국민 정서는 물론이고 북한에 대해서도 너희들 매너 없는 경기 계속하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라는 간접적인 메시지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라. 너네 언제까지 그렇게 고립돼서 살래? 하는 얘기를 저는 했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야 국내의 그 분노한 축구 팬들을 좀 달랠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없이 뭐 실제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지금 그 기사를 다 찾아봐도 문재인 대통령이 그 평양 축구에 대해서 언급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이 메시지를 과연 누가 써줬을까 하는 게 굉장히 궁금해지고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은 이걸 읽어가면서 평양 축구 생각이 조금도 들지 않았을까? 그게 새삼 궁금해집니다. 또 하나 자 비핵화 항구적 평화 뭐 이것도 당연히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 뭐 실제도 얘기했습니다만 자 우리는 그 마지막 벽을 마주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정말 마지막 벽을 마주하고 있습니까? 북한은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남한과 또는 미국과 지금 합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노이 노딜 거기에서 드러난 북한의 생각은 비핵화라는 것이 결국은 영변 한 지역만 핵을 없애는 것 그런 것으로 지금 거의 확실시돼 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영변 지역 전체 핵시설이 몇 퍼센트가 있죠? 뭐 분석가에 따라서 다르지만 30%가 있다는 사람도 있고 50%가 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최대한 잡아도 절반 이상은 영변이 아닌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핵무기를 한 30개 만들어 놨는데 15개 폐기하면 그게 핵폐기입니까? 핵무기가 15개가 남아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라는 것은 북한 전 지역의 비핵화를 얘기하는 것인데 자 지금 그 비핵화에 관한 정의조차 이렇게 남북 미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지금 마지막 벽에 도전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벽입니까 그게? 이 메시지가 얼마나 공허하게 들립니까? 항구적 평화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북한 어떻습니까? 엊그제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쐈습니다. 잠수함 지금 계속 건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000톤급 이상. 그게 바로 SLBM을 쏠 수 있는 잠수함입니다. 그리고 언제 어떤 도발을 할지 모르는 상태고 지금 김정은이 백마 타고 백두산에 올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장면 다 보셨을 겁니다. 북한은 무슨 중대한 도발을 할 때마다 백두산 근처에 가곤 합니다. 또 무슨 도발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간에 지금 이 21세기에 백마 타고 백두산을 왔다 갔다 하는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거침없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자 우리가 지금 비핵화 항구적 평화라는 과연 그 마지막 벽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서도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최근의 북한 태도에 대한 언급은 있었어야 된다. 북한이 빨리 뭐 이 협상에 나오라든지 아니면 협상에서 비핵화 문제에 관해서 뭘 어떻게 해달라는지 이런 북한에 대한 주문사항이 있어야지 그것이 전혀 없고 마치 내일 모레 무슨 비핵화가 타결될 것처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공허하게 들린다. 그러니까 한국당에서 무슨 달라라바란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닌가. 지금의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미래를 얘기할 수 있는가?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남북미 간의 노력이 우선이지만 국제사회 지지와 협력, 이 얘기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자, 남한, 우리 지금 노력 안 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한 게 누구 때문이죠? 북한 때문이죠.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노이 노딜. 거기서 영변 플러스 알파를 주장하고 있는 미국에 대해서 북한은 영변을 고집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영변의 비핵화는 북한의 비핵화 또는 한반도의 비핵화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영변을 고집했습니다. 미국은 영변 플러스 알파를 했고요. 저는 영변 플러스 알파 가지고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영변 플러스 알파이자 오메가죠. 뭐냐면 한반도의 비핵화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반도 전역에서 핵을 없애는 것이 목표지, 영변하고 예를 들어서 강선 2개만 없앤다. 그러면 뭐 북한의 핵이 70% 없어졌다고 해서, 그럼 북한이 핵무기가 예를 들어서 30개라고 치면 한 25개 정도 없앴다. 그럼 핵무기 5개 있습니다. 그럼 우리한테 위협이 안 됩니까? 북한이 핵무기를 5개 가지고 있는 거와 30개 가지고 있는 게 우리한테 무슨 그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까? 핵무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절대무기라고 합니다. 핵무기 하나 2개만 남한에 떨어져도 몇백만 명이 숨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무기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비대칭 무기라고 우리가 흔히 그런 표현을 씁니다. 남한에는 없는데 북한은 가지고 있다. 그만큼 우리가 핵무기에 대해서 경계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바로 비핵화 협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남북미 간의 노력이 우선이라고요? 북한의 노력을 얘기했어야죠. 그리고 북한이 이런 문제에 성실하게 나와야 한다, 협상에 빨리 나와라, 이런 주문을 하고 우리도 노력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메시지 전혀 없이 마치 남한과 미국도 별다른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이걸 듣는 우리 국민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런 메시지가, 이렇게 우리 국민의 정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대북 메시지가 문재인 대통령의 입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그걸 듣는 우리 국민 얼마나 심기가 편하지 않는 그런 현상이 계속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뿐만이 아니죠. 그러면 이러한 대통령의 메시지를 연설비서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설비서관이 뭐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이나 뭐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독회라는 걸 합니다. 원래 이런 걸 할 때는. 그 독회에서 고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고칩니다. 그렇죠. 이 고치는 이유는 일반 우리 국민의 정서에 어긋나냐, 그리고 독해 같은 걸 계속 하는 이유는 국민 감수성, 우리 국민들의 일반적인 정서, 이런 걸 감안했을 때 과연 이 메시지가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냐, 이런 거를 왜 우리 스크리닝 한다고 그러죠. 흔히 그걸 필터링, 그러니까 검증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그러면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도 우리 국민일 텐데 생각이 이렇게 많이 다를까? 우리 국민들이 이런 걸 보고서 다 지금 불편하게 느끼고 있는데, 지금 평양의 그 전투축구와 관련해서도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까? 더군다나 이 부분에 관해서 북한이 필름을 우리한테 넘겨줬습니다. 근데 뭐 화질이 나쁘다고 지금 KBS 중계를 안 하기로 했답니다. 화질? 그 종편에 보니까 일부 몇 분짜리 나옵니다. 물론 나쁘죠. 그러나 우리 국민들한테 과연 북한이 얼마나 거칠게 나왔는지, 또 게임의 양상이, 물론 결과는 뭐 무승부지만 게임의 양상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저는 중계를 했어요. 어차피 지금 예약금으로 3억 줬습니다. 3억 이상 줬습니다. 그거 지금 뗄 판입니다. 북한이 그거 돌려주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저는 그 중계를, 녹화 중계를 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뭐 핑계는 여하튼 화질이 나쁘다는 건데, 뭐 화질 그 정도면 나쁜 걸로도 저는 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KBS가 중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으로 국민들의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사흘 뒤에 외교관들 리세션에서 그 문제와 관해서는 이런 방구도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뭐 서울 평양 올림픽에 대해서 협조를 해달라, 뭐 마치 비핵화 협상이 거의 타결된 것처럼, 타결될 것처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이 메시지를 내고 있는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참모진들,
이 사람들이 과연 그 사람들의 안중에 우리 국민의 정서가 얼마나 있는가? 이걸 제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과 그 청와대 참모진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 대국민 메시지를 낼 경우에는 국민들과 점점 더 정서적 괴리가 늘어날 것입니다.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도 제가 보기엔 결코 좋지 않은 일인데, 더군다나 선거 6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국민 정서와 배치될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인지 그걸 매우 잘 알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소 황당한 이런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는 것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엔 지금 현재 이 참모진으로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는다면 참모진을 바꿀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지금 집권 세력은 성찰을 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